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사소한 걱정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 말이지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금방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생활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쉽게 지쳐버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김정숙 어르신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요즘은 자꾸 마음을 괴롭힙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밤에 혼자 있으면 앞으로 더 외로워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약값이나 병원비가 늘어나면 혹시 생활이 흔들리진 않을까 하는 불안도 커집니다. 어쩐지 모든 일에 예민해져서 스스로도 마음이 점점 지쳐간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생활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예민한 마음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작은 변화를 빨리 눈치챕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장점이고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감각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이 지나치면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듯 내 마음의 예민한 소리를 적당히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순간에는 그 감각이 오히려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민한 마음은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귀와 같습니다. 너무 예민하면 불안만 커지지만 적당히 예민하면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사소한 일에도 괜히 예민해서 피곤하다 하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어질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거예요. 예민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특별한 힘일 수 있으니까요. 예민한 마음은 외로움과 만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이 되면 괜히 가슴이 허전하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을 때가 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던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더 크게 불어나곤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3세 박영희 어르신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살다 보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밥상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입맛이 없고 TV를 켜놔도 허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더 예민해져서 작은 소음에도 화가 나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70세 최준호 어르신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렸는데 다들 몸이 안 좋아지고 바빠지니 만나는 날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오면 혹시 무슨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걱정이 먼저 들고 집안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괜히 신경이 곤두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로움은 예민한 마음을 더 크게 키워서 작은 걱정도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불안과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불안 수준이 2배 가까이 높다고 발표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외로움 속에서 예민해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짧은 대화 나누기입니다. 꼭 오래 깊은 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수고 많으시죠 하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외롭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5분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외로움 점수가 뚜렷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짧은 대화가 예민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괜히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럴 때는 꼭 특별한 대화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까운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과 짧게 인사만 나누셔도 됩니다. 그 작은 연결이 오늘 하루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금방 걱정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곤 하지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2세 이영자 어르신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려서 겁이 났습니다. 원래는 잠깐 지나가는 증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심장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가면 큰 병이라고 하진 않을까? 만약 쓰러지면 혼자 사는 나는 누가 도와줄까? 결국 단순한 두근거림이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상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69세 박정순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녁에 무릎이 쑤시면 그냥 오늘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될 텐데 저는 쉽게 그러질 못합니다. 혹시 관절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수술이라도 해야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결국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증상에서 시작된 걱정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걸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굳이 어려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걱정이 꼬리를 무는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걱정의 8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나머지 걱정의 대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머릿속에서 불안이 불어나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끝없는 걱정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걱정을 종이에 적어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굴리면 걱정은 자꾸 커지지만 종이에 적으면 생각이 훨씬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릎이 아팠다. 내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했던 불안이 글자로 드러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보면 되겠구나. 내일까지도 계속 아프면 그때 병원에 가보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걱정을 글로 적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불안이 25%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적어내는 습관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은 작은 신호에도 빨리 반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너무 크게 키워들으면 불필요한 걱정으로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종이에 걱정을 적어내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커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종이에 걱정을 한 줄씩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정리되고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나 걱정이 길어지면 몸의 건강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곤 하지요.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9%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외로움과 불안이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지요. 그렇다면 예민한 마음이 건강까지 해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햇볕을 쬐며 걷기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줍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면 불안과 우울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주 3회 이상 가볍게 걷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불안 증상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꼭 먼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 가까운 슈퍼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은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몸의 변화까지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쬐며 걷는 그 짧은 습관이 예민한 마음을 달래주고 몸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이 더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잠시라도 햇볕을 쬐며 걸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속에서 분명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할 때 몸까지 덩달아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도 가슴이 콕콕 쑤신다거나 머리가 지끈거리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이렇게 몸의 작은 신호를 크게 확대시켜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0세 김순자 어르신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가슴이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큰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큰 병인데 못 찾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집니다. 예민한 제 마음이 더 증상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도 막상 그 순간에는 진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6세 이종태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염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불안할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예민한 제 마음이 불편한 몸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민한 마음은 실제 병이 없어도 몸을 더 힘들게 느끼게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40% 이상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불안 때문에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예민함이 몸의 작은 변화를 크게 키워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순간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호흡법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이때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호흡으로 몸부터 진정시켜야 합니다.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서도 깊고 느린 호흡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불안 지수가 뚜렷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민한 마음은 몸의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는 오히려 몸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알려드린 호흡법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숨결 하나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불안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천천히 호흡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여러분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지켜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막상 밤에 눕기만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더 커져서 잠을 방해하곤 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1세 박명희 어르신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밤만 되면 괜히 걱정이 많아져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생활비 걱정이 끝도 없이 떠올라서 새벽 3시가 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한두 시간 만에 깨버리니 아침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일도 힘겹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67세 윤경숙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별일 아닌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잠을 못 자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민한 마음은 불면으로 이어져 하루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일수록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바로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방 안이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해야 합니다. TV나 휴대폰 불빛은 뇌를 자극해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니 자기 전에는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만 남기고 차분한 음악이나 잔잔한 라디오를 은은하게 틀어두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잠자기 전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침실이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할수록 숙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TV와 휴대폰 불빛을 줄이고 조용하고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지만 예민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이 한결 깊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불안과 예민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잠자리 환경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니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예민하다는 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작은 변화에 빨리 반응하는 귀한 감각이지만 그 소리를 너무 크게 키워들으면 우리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방법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째는 짧은 대화 나누기입니다. 둘째는 걱정 적어내기입니다. 셋째는 햇볕 쬐며 걷기입니다. 넷째는 호흡법입니다. 다섯째는 수면 환경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짧은 인사, 종이 한 장, 햇볕 15분, 깊은 호흡 몇 번, 그리고 조용한 잠자리.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예민한 마음을 힘으로 바꾸어 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스스로를 향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예민한 마음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고 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각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조율하면 불안의 무게는 줄어들고 삶은 훨씬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민해질 때가 있고 그 예민함이 삶을 지켜주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민한 마음을 약점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보살피는 힘으로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세요.